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이 고향집에서 넉넉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귀경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양방향이 밤사이에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세월호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3년째 진도 팽목항에서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추석이 이곳에서 마지막 명절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 현대 흐름을 경험하려는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와 함께 넉넉한 한가위 되셨습니까? 고향집에서 만나는 포근함과 훈훈한 인심 덕분에 올해 한가위도 행복한 명절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조상묘 앞에 가족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절을 올립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손자, 손녀를 위한 덕담도 건넵니다. 자식들 보고 싶고 또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흘러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람이 있어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덕담도 나누고 좋습니다. 중추가절 한가위를 맞아 고향집에는 모처럼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할머니의 6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다시 아들, 딸들. 4대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상을 차리고 술잔을 나누며 못다한 얘기꽃을 피웁니다.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아들네들도 보고 며느리들도 보고 손지도 보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섬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몰린 선착장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긴 했지만 고향을 찾는 마음은 넉넉하기만 합니다. 일단 섬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부모님 뵐 생각하고 또 형제들 뵐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8월 한가위,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함께 있어서 더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현재까지는 귀경길 고속도로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4시간 10분이 걸려 평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9시 정도부터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42만 9천여 대의 차량이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로 인한 대비는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내일은 80에서 150mm의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매우 짙은데요. 비도 내리는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교통안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2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24도, 나주와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24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어느덧 900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강제 해산되는 가운데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유족들은 거리에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 세월호의 뱃머리가 들린 건 참사 2년 3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선수 아래에는 배를 통째로 들어올릴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이 설치됐습니다. 선미 아래에도 리프팅 빔을 설치해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변 토사 제거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미 수차례 인양 목표 시점을 늦춰온 정부는 약속했던 9월 말 인양 가능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 절차뿐입니다. 정부가 활동기간 종료를 통보한 이후 석 달 동안 예산 없이도 조사 활동을 해왔지만 이달이 지나면 특조위는 강제 해산됩니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희망이자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특조위 활동 보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가운데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오늘도 광화문 거리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세월호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벌써 3년째 진도 팽목항에서 쓸쓸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가 꼭 인양돼서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추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추석입니다. 수학여행 가던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등 9명이 아직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팽목항 컨테이너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더디기만 합니다. 제주로 이사를 가던 동생의 가족 4명 중 동생과 당시 6살이던 조카를 찾지 못한 권호복 씨는 인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내 동생 장례는 치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절 3번, 추석 명절에 3번이니까. 계획대로 이달 말 세월호가 인양된다면 이들은 선체를 올려둘 목포 신항으로 임시 거처를 옮깁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바다에서 2km 남짓 떨어진 동거차도 산꼭대기에도 여전히 희생자 학생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명절에도 이곳을 지킵니다. 애들 좋아하는 과자하고 과일 좀 가져왔어요. 차례상 차리려고. 세월호를 제대로 인양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주는 게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큰 추석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찬바람 부는 팽목항과 산꼭대기 막사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한 번의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82살 최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역주행하며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5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길을 잘못 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은 모두 1113명이었고 증가폭은 4.1배로 제주도와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컸습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가운데 차량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에 도내 37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7개 골프장 가운데 34개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검출되기는 했지만 고독성이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형 공동체 주택 건설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농성동과 광산구 도산동 일원이 국비 140억 원 규모의 공동체 주택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성동과 도산동 일원에는 국가와 LH 토지주택공사의 자금이 투입돼 110가구 규모로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비전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의 젊은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얼마 전에 광주에 오시기 직전에 네.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글이 출사표로 읽혀졌는데요. 때가 때인지라 이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충분히 저의 의지로 읽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이제까지 직업 정치인으로서 또 아니면 그 이전에 민주화 운동의 학생 운동가로서 제 평생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근현대사 120년의 그
눈물과 비애를 저는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저는 제 후손들한테 대물림하지 않고 싶습니다. 일단 나는 도전하고 실천할 것이다라고 했던 저희 이야기는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후예로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내가 더 전진시키겠다. 그건 민주주의의, 정의의, 평화의 역사입니다.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 과제, 풀어야 할 문제, 시대정신이 있다면 그건 어떤 단어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 없는 사회, 배고파서 우는 아이 없는 나라. 이거죠. 모든 시대는 항상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배고픈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격이 부서지고 미움이 싹트고 그 사회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더 한 것 더 나오면 평화라고도 표현하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헌법 내에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현재의 주권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지정책도, 그래야만 경제산업정책도, 그래야만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의 노사문화도 다 그래야만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지난 20세기 방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뽑아주세요 이 수준으로부터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지방자치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자치로 좀 더 우리는 확산되어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충청권의 대선 주자로 보는 반기문 총장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은 전제로 저는 충청권이든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지역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는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향해왔던 중산층, 서민, 힘없고 백없지만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 한과 같이 해온 우리 민주당의 정신에 입각한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저는 국민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우리나라가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 인생이나 인생을 살아갈지는 그의 도전입니다. 또 그러한 도전은 또 국민한테 사랑받고 선택받는 그 도전은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제적당하셨던데 고등학교에서 남대전 고등학교에서요. 그 이유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시민 죽인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눈뜬 사회인식 때문에 저는 혁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제 나라 군인 데리고 하는 그런 쿠데타 말고 시민들이, 국민이, 민주가 일어나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혁명 한번 해보자. 정말 혁명의 시기였죠. 제 마음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사회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서 계엄사에 잡혀가서 며칠 조사받고 학교를 못 다닐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추석 한가위를 통해서 가족 모든 분들 더 화목하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더 힘을 충전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힘을 충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받을 때 힘이 충전됩니다. 그 격려와 사랑의 근거, 그건 가족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내 새끼, 내 형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사랑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한가위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보편적인 시민의 연대의식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한가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는 2,850여 건, 전남은 2,57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10%와 9.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와 지연 신고,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광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70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전남 역시 올해 상반기에 112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추거나 부풀려 신고하는 것은 탈세나 부실 대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용봉동 주전시관 외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자락미술관에서도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산에 오르거나 시내 나들이 때 들러서 현대미술의 성찬을 맛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무등산 숲속 의제미술관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달 모양의 구멍이 뚫린 검은 비닐막이 미술관 유리 외벽을 둘러쌌습니다. 햇빛이 이 벽을 통과하면 달이 차고 기우는 과정이 미술관 바닥에 그려집니다. 스웨덴의 한 여성 작가가 미술관의 건축 미학을 살려서 제작한 비엔날레 본전시 작품입니다. 지하 전시실엔 일광청사진으로 찍어낸 무등산 주변 역술인들의 간판을 전시했습니다. 달의 주기와 그 태양의 일광 인화지를 접목을 하여서 우주론과 그 미신론을 일상 문화에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무등산 자락의 또 다른 미술관은 독일의 설치 예술가가 한 달 전부터 주변에서 모은 식물과 등산 장비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소품이 늘어가는 이 작품은 무등산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며칠 전엔 이 작가의 눈에 비친 꽃무늬 두루마리 화장지가 작품으로 더해졌습니다. The toilet paper in Germany has flowers too. Flowers. Yeah, flowers and butterflies. That's all over the world.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비엔날레 본전시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한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국가, 예술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도 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탐구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달 안에 발주될 예정인 흑산공항 활주로 공사에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활주로 공사는 1,833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이 반영됐는데 공사 입찰에는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가 연합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산공항은 오는 2020년까지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1,200m의 활주로와 계류시설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 체육시설과 하천 등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관리 주체를 따지지 않고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습니다.